오늘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미국.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던 어느 날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한 마을로 어디선가 커다란 비행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행선은요, 미국 해군에 소속된 L8이라는 이름의 비행선이었어요. L8. 이 비행선은요, 커다란 풍선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가지고 그 부력을 이용해서 추진이나 그리고 조종 장치를 더 플러스 해갖고 공중을 날아다니게끔 만든 항공기였습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거를 넣어가지고 하늘에 띄우는 그런 비행선. 보통 이런 비행선들은요,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엔진 소음이 되게 적고 비교적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늘에 띄어져가지고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비행선 L8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는 한 타이어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던 그런 비행선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2년도에 이 미 해군이 적군의 배를 감시하고 대비할 목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L8이라는 비행선은 여러 임무에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던 8월 16일, 그날도요, 이 LA 비행선은요, 감시 및 경계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됐어요. 오전 6시경에 샌프란시스코 바다 위에 비행선 기지인 보물섬을 출발을 해가지고 목적지인 페럴론 섬으로 약 4시간의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보물섬이라는 비행선 기지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페럴론 섬으로 가는 임무. 당시에 이 비행선 안에는요, 어니스트 드위트 코디라는 중위와 그리고 찰리 일리스 아담스라는 소위, 이 두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각각 무려 2281시간 그리고 756시간을 비행한 되게 이제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신입들이 아니라 짱짱한 조종사들. 그렇게 이 비행선은요, 아무 문제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난 5시간 후에요, 오전 11시 15분경 뜻밖에도 이 비행선은 목적지와 전혀 다른 샌프란시스코 남쪽 데일리시의 한 주택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원래 경로가 아니라 생뚱맞은 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택가 상공을 막 날다가 갑자기 점점 이 주택가 쪽으로 가까이 오더니 결국에는요, 이 여러 주택을 파손을 시키면서 마을 한복판으로 이 비행선은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뭐 비행선이 무슨 오류로 인해 가지고 추락을 했구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비행선이 추락을 한 후에 이 해군 측에서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비행선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 두 조종사의 생사를 제일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선 안에요, 이 두 조종사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조종칸의 출입구도요,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출입구의 안전바 또한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두 조종사들. 이에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이 비행선이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이 비행선 안에 발생을 했고, 이에 이 비행선이 추락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조종사가 먼저 비행선을 탈출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락한 지점과 그리고 비행선의 예상 이동 지점들을요, 다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딘가에 뭐 흔적이 남아있거나 어디 뭐 떨어져서 쓰러져 있거나 이럴까봐 다 뒤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 주변을 다 찾아봐도요, 이 두 조종사들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시신이라든지 뭐 발자국이라든지 아무것도. 게다가요, 이 사고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었어요. 우선은 이 비행선의 추락 자체도 말이 안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비행선이 추락을 할 만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추락을 할 이유가 없어. 이 조사단이 이 비행선의 출발부터 땅에 추락할 때까지 모든 비행선의 행적을 조사를 했는데, 오전 6시 3분경에 출발을 했었던 이 비행선은요, 1시간 정도, 뭐 1시간 반 정도 좀 더 지난 오전 7시 38분쯤에 페럴론 섬에서 6k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서요, 교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비행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저희가 6km 정도 떨어진 이제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바다 쪽에 기름띠, 수상한 기름띠가 보입니다. 라고 교신을 보내온 거예요. 7시 38분에. 즉,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시 38분쯤에 이 교신을 딱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 LA 비행선의 교신이 끊긴 거예요. 연락이 안 돼.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긴 했지만, 이 군 측에서는 혹시나 이게 뭐 이 비행선이 바다에 빠졌나? 왜 교신이 안 되지? 아까까지는 교신이 왔었는데 무슨 일 생겼나? 라는 그런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 측에서 이제 이 LA 비행선을 찾기 위해 바다 위에서도 달릴 수 있는 수상기를 띄워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 LA 비행선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확인 결과 오전 10시경에 금문교 다리 인근 상공에서 무난히 잘 가고 있는 이 LA 비행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경에. 그리고요, 이 사고 당시에는요, 날씨도 매우 좋았습니다. 비행선 자체에 공격을 받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비행선의 엔진, 그리고 연료, 이런 것들 다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연료나 이런 문제,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종사들이 멀쩡한 비행선을 두고 내렸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비행선은 경로를 벗어나서 이상한 곳에 추락을 했다. 왜?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비행하고 있었던 이 두 조종사는 왜 멀쩡한 비행선을 두고 이탈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두 비행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몇몇 사람들은요, 원래 이 두 조종사가 특수 요원이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정찰 업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띄어져서 이제 상공을 막 가다가 적군의 배를 딱 보게 되면 그 적군의 배로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그런 비밀 업무를 부여받았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적군의 배를 딱 발견을 하자마자 이 두 사람이 그 항공기에서, 그 비행선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적군의 배 쪽으로 뛰어내렸던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종사가 아무 흔적도 없이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유가 적군의 배에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나온 거예요. 말이. 추락 직전에요, 이 비행선은요 되게 낮게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비행선을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아이다 루비라는 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요,
포드 펀스턴 해변에서 자기가 처음에 이 비행선을 딱 보게 됐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어머 저거 뭐야? 그래서 때마침 들고 있었던 쌍안경으로 이 비행선의 조종칸을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어머 저게 뭐야? 이러고. 그런데 그 조종칸 안에서요, 세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분명히 봤다라고 이 아이다 루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 두 조종사 몰래 비행선에 잔입해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두 조종사는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다투게 됐는데, 이런 다투는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비행선에서 추락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주장들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추락 당시에 이 조종칸에는요,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먹은 듯한 반쯤 먹은 샌드위치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종칸 안에는요, 비밀 문서는 물론이고요, 비상용으로 구비해놨었던 총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낙하산 9명 정도 다 그대로 배 안에 있었어요. 만약에 바다 위를 이렇게 가다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구명정을 썼겠죠. 아니면 육지나 이런 데 위를 가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럼 낙하산을 썼겠죠. 근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 9시경에요. 포드 펀스턴 해변을 시작으로 10시쯤에는 금문교, 그리고 11시쯤에는 오션 해변 등에서 이 비행선을 목격한 사람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비행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누군가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유유히 지나갔다. 누군가 떨어지는 뭐 그런 거 보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고를 둘러싼 의문점들만 커져가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테리 사건에 꼭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외계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이 비행선 안에서 두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선 앞으로 UFO가 나타났고, 이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납치된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나온 거죠. 정말 이 두 조종사는 외계인에 의해서 사라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비행선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이 미 해군 측에서는요,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해군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실종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풀리지 못한 채로 1년이 지난 1943년 해군 측에서는 두 조종사를 사망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종결을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아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고 두 사람이 정말 그냥 실종이 돼버린 건데 1년 만에 그냥 종결시키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군 측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마을 한복판에 추락한 비행선과 연기처럼 사라진 두 조종사. 이 L8이라는 이 비행선은요, 이 사고 이후에 수리를 받고 훈련용 비행선으로 이제 계속 운행이 됐다가요, 민간에 이제 넘겨져가지고 스포츠 경기 중계용으로 1982년까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군 비행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조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지로 사람이 떨어졌다면, 그래서 만약 사망을 했다면 흔적이 분명히 남았을 텐데 사망한 흔적이나 추락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행기에서 나와서 땅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살았거나 아니면 바다로 떨어져서 시신을 못 찾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땅으로 떨어졌는데 살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낙하산이나 이제 그런 구명정, 구호 물품들이 다 비행선 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예요. 바다로 떨어졌다. 바다로 떨어졌다면 시신 찾기 힘들고 흔적도 안 남죠. 그렇다면 왜 바다로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잘 가고 있던 비행선에서 왜? 만약 제3자가 비행선에 몰래 탑승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3자가 몰래 탑승해서 이 안에 싸움이 벌어졌다면 이 비행선 안의 모습은 라디오도 켜져 있었고 총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으면 뭔가 어질러져 있거나 분명히 그 싸움의 흔적이 남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싸움의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두 사람끼리 서로 싸우진 않았을 것 같고 서로 비행선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막 장난치다가 혹은 막 싸우다가 실수로 떨어졌을 것 같지도 않아요. 비행선 문을 열어두고 뭐하러 싸우겠어요. 아니면 안에서 막 둘이서 막 싸우다가 야 너 뛰어내려 죽어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떨어졌을 가능성. 두 사람이 우리 자살하자라고 해갖고 손잡고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희박해요. 자살했을 가능성.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군 배에 투입이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비행선의 목적 또한 적군의 배를 감시, 정찰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의 배가 보였을 때 이 두 사람이 그 배로 진입을 한 경우 정말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이 비행선에는 충돌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되죠. 아니면은 배로 진입하려고 떨어졌는데 바다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설명이 안 되는 건 낙하산 구명정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까 이 점이 또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또 하나는요. 만약에 진짜 이 두 사람이 적군의 배에 침입하는 게 목표로 출발이 된 거라면 솔직히 군부대에서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지시를 했을 테니까. 그랬다면 애초부터 두 사람이 바다에서 적군의 배를 보고 배에서 떨어질 때 이 배의 후처리까지 군 측에서는 다 계산을 했지 않았을까요? 군에서 정말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군에서 야 너네는 적군 배 보이면은 비행선에서 낙하하고 이 비행선은 그냥 냅둬. 공중 나돌다가 아무데나 추락해갖고 그냥 없어지게 냅둬버려. 이렇게 군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지시했다면 너네 둘이 적군 배로 들어가고 이 비행선을 폭파시켜 막 이랬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하지. 정말 정부나 군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허접하게 후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군이나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외계인 납치인 걸까요? 이 두 조종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육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다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구명정, 낙하산 그대로 있고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비행선 안에 문제도 없었고 어디로 갔어?
혹시 차원 이동? 1990년대로 갔나? 아니지, 그때는 그때는 이제 미래겠구나. 하여튼 차원 이동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황당한 일일수록 이유는 정말 단순한 경우가 많은 우리 일상도 그러하듯이. 그래서 저는 둘이서 그냥 싸우다가 떨어졌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의외로 진짜 악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비행선 안에서 둘이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갖고 뭐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너 이 새끼 이러면서 문을 연 거지, 비행선을. 너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려는 순간에 그 한 명을 잡고 같이 떨어진 거야. 야, 나 혼자 죽고 갔냐? 이러면서 같이 잡고 같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시신도 없고 그냥 비행선만 그렇게 문제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말이 되기도 하긴 하거든요. 모터나 벌룬 속에 빨려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흔적이 남게 되겠죠. 모터에 갔다면 이제 피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벌룬 속에 갔다면은 뭐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추락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추락했을 때 그 공기가 들어있는 벌룬이 다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시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발견이 됐을 거야. 아, 근데 둘이서 같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싸울 게 있었을까 싶긴 한데 사람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 떨어졌을 텐데 누군가 목격을 했다 해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이 추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안 했더라도 많이 다쳤을 거야. 그러면 피라든지 아니면 시신이 땅에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없었어.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뭐 옷이라든지 분명히 흔적이 무조건 남게 된대요.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싸우다 바다로 떨어졌는데 입 벌린 고래에게 꿀꺽한 거 아니면 다 먹다. 그리고 바다는 진짜 시신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안에서 싸웠다면은 다 그대로 있었을 리가 없지. 샌드위치랑 다. 샌드위치랑 라디오 듣다 갑자기 막 싸워.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은 우파고 한쪽은 좌파인데 서로 의견 대립을 하다가 말싸움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막 욱해갖고 같이 떨어졌음. 떨어질 때 일직선으로 떨어질 리 없고 바람 영향에 의해서 바다로 떨어짐. 미스테리 해결.